안녕하세요. 투자의 맥을 짚어드리는 네오밸류 저널의 김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 가치를 찾는 박 대표입니다. 김프로님,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오라클이었어요. 실적 발표 직후에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는데요. AI 시대의 숨은 강자라며 잘 나가다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네, 박 대표님.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잔치에 대한 기대는 컸는데 막상 나온 음식은 평범했고 계산서는 너무 비쌌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아주 약간 밑돌았고 다음 분기 성장률 전망치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진짜 이유는 바로 계산서, 즉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이었습니다. 투자 계획이라면 AI 데이터 센터를 더 짓겠다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이건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투자자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향후 시설 투자, 캐펙스 계획을 기존 예상보다 무려 150억 달러나 늘린다고 발표했거든요. 와. 이걸 본 시장은 AI 고객들을 유치하긴 했는데 돈을 버는 속도보다 돈을 쓰는 속도가 훨씬 빠르구나. 이러다 빚더미 앉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에 휩싸인 거죠. 잔치 비용 청구서가 너무 무서웠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돈을 쓴다는 건 그만한 수요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실제로 오라클의 핵심 성장 동력인 클라우드 사업 성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나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오라클 사태를 둘러싼 핵심 딜레마입니다. 단기적인 재무 부담과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의 격렬한 충돌이죠. 흠, 박 대표님 말씀대로 클라우드 사업, 특히 AI 모델 훈련에 필수적인 인프라, 그러니까 IaaS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68%나 폭증했습니다. 와, 68%요? 네, AI 수요가 진짜라는 걸 숫자로 증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주잔고입니다. 이건 앞으로 들어올 것이 확정된 계약 매출인데 그 규모가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맞아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과의 대규모 계약 덕분이죠. 음, 이건 마치 앞으로 5년치 예약이 꽉 찬 레스토랑과 같은데 단지 주방 확장 공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그 레스토랑의 미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건 좀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그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그런데 시장의 또 다른 우려는 이 예약 손님들이 너무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동시에 엔비디아는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주는 소위 순환 거래에 대한 의심이죠. 아, 그런 의심이요. 과연 이것이 폭넓고 지속 가능한 수요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 투자은행이 하락에 베팅하는 숏 의견타지 낸 배경이기도 하고요.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라클만이 가진 독특한 무기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AI 인프라, 그러니까 IaaS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68%나 폭증했습니다. 와, 68%요? 네, AI 수요가 진짜라는 걸 숫자로 증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주잔고입니다. 이건 앞으로 들어올 것이 확정된 계약 매출인데 그 규모가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맞아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과의 대규모 계약 덕분이죠. 음, 이건 마치 앞으로 5년치 예약이 꽉 찬 레스토랑과 같은데 단지 주방 확장 공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그 레스토랑의 미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건 좀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그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그런데 시장의 또 다른 우려는 이 예약 손님들이 너무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동시에 엔비디아는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주는 소위 순환 거래에 대한 의심이죠. 아, 그런 의심이요. 과연 이것이 폭넓고 지속 가능한 수요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 투자은행이 하락에 베팅하는 숏 의견까지 낸 배경이기도 하고요.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라클만이 가진 독특한 무기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AI 인프라, 그러니까 IaaS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68%나 폭증했습니다. 와, 68%요? 네, AI 수요가 진짜라는 걸 숫자로 증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주잔고입니다. 이건 앞으로 들어올 것이 확정된 계약 마칠인데 그 규모가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맞아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과의 대규모 계약 덕분이죠.
이건 마치 앞으로 5년치 예약이 꽉 찬 레스토랑과 같은데 단지 주방 확장 공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그 레스토랑의 미래 가치를 평가절하 하는 건 좀 섣부린 판단 아닐까요? 그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그런데 시장의 또 다른 우려는 이 예약 손님들이 너무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동시에 엔비디아는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주는 소위 순환 거래에 대한 의심이죠. 아, 그런 의심이요. 과연 이것이 폭넓고 지속 가능한 수요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 투자은행이 하락에 베팅하는 숏 의견까지 낸 배경이기도 하고요.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라클만이 가진 독특한 무기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AI 인프라, 그러니까 IaaS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68%나 폭증했습니다. 와, 68%요? 네, AI 수요가 진짜라는 걸 숫자로 증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주 잔고입니다. 이건 앞으로 들어올 것이 확정된 계약 매출인데 그 규모가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맞아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과의 대규모 계약 덕분이죠. 이건 마치 앞으로 5년치 예약이 꽉 찬 레스토랑과 같은데 단지 주방 확장 공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그 레스토랑의 미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건 좀 섣부린 판단 아닐까요? 그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그런데 시장의 또 다른 우려는 이 예약 손님들이 너무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동시에 엔비디아는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주는 소위 순환 거래에 대한 의심이죠. 아, 그런 의심이요. 과연 이것이 폭넓고 지속 가능한 수요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 투자은행이 하락에 베팅하는 숏 의견까지 낸 배경이기도 하고요.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라클만이 가진 독특한 무기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AI 인프라, 그러니까 IaaS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68%나 폭증했습니다. 와, 68%요? 네, AI 수요가 진짜라는 걸 숫자로 증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주 잔고입니다. 이건 앞으로 들어올 것이 확정된 계약 매출인데 그 규모가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맞아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과의 대규모 계약 덕분이죠. 이건 마치 앞으로 5년치 예약이 꽉 찬 레스토랑과 같은데 단지 주방 확장 공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그 레스토랑의 미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건 좀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그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그런데 시장의 또 다른 우려는 이 예약 손님들이 너무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동시에 엔비디아는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주는 소위 순환 거래에 대한 의심이죠. 아, 그런 의심이요. 과연 이것이 폭넓고 지속 가능한 수요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 투자은행이 하락에 베팅하는 숏 의견까지 낸 배경이기도 하고요.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라클만이 가진 독특한 무기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AI 인프라, 그러니까 IaaS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68%나 폭증했습니다. 와, 68%요? 네, AI 수요가 진짜라는 걸 숫자로 증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주 잔고입니다. 이건 앞으로 들어올 것이 확정된 계약 매출인데 그 규모가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맞아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과의 대규모 계약 덕분이죠. 이건 마치 앞으로 5년치 예약이 꽉 찬 레스토랑과 같은데 단지 주방 확장 공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그 레스토랑의 미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건 좀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그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그런데 시장의 또 다른 우려는 이 예약 손님들이 너무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동시에 엔비디아는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주는 소위 순환 거래에 대한 의심이죠. 아, 그런 의심이요. 과연 이것이 폭넓고 지속 가능한 수요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일부 투자은행이 하락에 베팅하는 숏 의견까지 낸 배경이기도 하고요.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라클만이 가진 독특한 무기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네? AI 인프라, 그러니까 IaaS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68%나 폭증했습니다. 와, 68%요? 네, AI 수요가 진짜라는 걸 숫자로 증명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수주 잔고입니다. 이건 앞으로 들어올 것이 확정된 계약 매출인데 그 규모가 무려 3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맞아요. 챗 GPT를 만든 오픈 AI 같은 빅테크들과의 대규모 계약 덕분이죠. 이건 마치 앞으로 5년치 예약이 꽉 찬 레스토랑과 같은데 단지 주방 확장 공사 비용이 부담된다고 해서 그 레스토랑의 미래 가치를 평가줘라 하는 건 좀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그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그런데 시장의 또 다른 우려는 이 예약 손님들이 너무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라클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동시에 엔비디아는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이용해주는 소위 순환 거래에 대한 의심이죠. 아, 그런 의심이요. 과연 이것이 폭넓고 지속 가능한 수요를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겁니다.